다음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번 영상을 꼭 주목해주세요. 몸에 열이 많다, 소화가 힘들다, 혈당이 불안정하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로 4가지 걱정 모두 깔끔하게 날려버리게 될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보리차를 꼭 챙겨 마셔야 하는 이유와 보리차와 함께 끓이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 보리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굴레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건강한 굴레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알찬 정보만을 찾아서 차곡차곡 전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역사상 가장 길고 더운 여름을 보내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위에 더위를 먹은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몸속 더위를 식혀줄 해결책이 보리차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리차는 전통 한방에서 소서해열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소서해열이란 더위를 없애고 열을 풀다라는 뜻으로 더운 날씨나 열로 인해 발생하는 불쾌감을 해소하고 체내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즉, 보리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여름철 더위로 인한 열을 식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보리차에는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보리차를 꾸준히 챙겨 마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보리차는 심혈관 건강에 탁월합니다. 보리는 특히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먼저 보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얻는 중요한 성분으로 장에서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보리의 식이섬유, 특히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보리를 먹으면 몸 안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덜 흡수되어 심장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리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항산화 성분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의 원인이 되는데 보리의 항산화 물질이 이를 막아줍니다. 따라서 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노화를 늦추고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보리차는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보리에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 젤 같은 형태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식이섬유는 장에서 음식과 결합하여 점성을 높이고 이로 인해 소화가 느려지게 됩니다. 소화가 느려지면 음식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장에서 혈액으로 흡수되는 포도당의 속도도 느려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포도당이 혈액으로 급격히 흡수되어 혈당이 상승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리를 섭취하면 이 과정이 달라집니다. 보리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음식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게 만들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리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는 혈당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우리 몸이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혈당 수치가 안정되면 당뇨병 예방이나 관리에 큰 도움이 되며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보리는 혈당 조절에 매우 효과적인 식품으로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 소화를 천천히 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보리차는 소화작용에 탁월합니다. 보리차는 우리의 소화 건강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음료입니다. 그 비결은 보리에 포함된 다양한 영양소에 있습니다. 보리차에는 소화 효소를 촉진하는 성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효소는 탄수화물과 같은 영양소의 소화를 도와주어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 더 쉽게 소화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아밀라아제라는 효소는 탄수화물의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리차의 또 다른 장점은 소염 작용입니다. 보리에는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위장 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위장 기능이 개선되고 소화 불량이나 위장 장애가 완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위산 조절에도 효과적인데 보리차는 위산의 균형을 맞춰줘 속쓰림이나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이처럼 보리차는 여러 가지 영양학적 요소 덕분에 소화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위장에 불편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보리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보리차는 중금속 배출에 탁월합니다. 보리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섬유는 장에서 중금속과 같은 독소와 결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보리차를 마시면 식이섬유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독소가 장을 통해 빠르게 이동하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중금속의 흡수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리차에는 항산화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들은 체내에서 발생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중금속이 몸에 축적될 경우 세포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항산화 성분이 중금속의 독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보리차는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강화되면 체내의 독소와 중금속이 소변을 통해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리차를 꾸준히 마시면 중금속 배출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리차는 중금속 배출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건강을 유지하고 독소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료입니다. 꾸준히 보리차를 섭취해보세요.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이렇듯 보리차는 그 자체로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보리차를 그냥 마시는 것보다 함께 넣어서 마시면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리차와 함께 끓이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리차와 함께 끓이면 보약이 되는 첫 번째 음식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소화 촉진과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재료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진저올 성분은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 내 가스를 줄여 불편한 소화 불량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음식물이 더 잘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보리차와 생강을 함께 마시면 이 2가지의 장점이 잘 어우러져 더욱 효과적입니다. 보리차는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 기능을 지원하고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더해지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체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추운 날씨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겨울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생강의 항염증 효과는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리차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작용하면 면역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생강은 얇게 썰거 나간 상태로 넣으면 좋고 끓이는 과정에서 생강의 향과 효능이 보리차에 잘 배어듭니다. 보리차와 함께 끓이면 보약이 되는 2번째 음식은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보리차에 말린 표고버섯을 추가하면 면역력 강화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표고버섯 또한 풍부한 베타글루칸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비타민 D와 미네랄이 많아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2가지가 함께 결합하면 장과 면역체계가 상호작용하여 더욱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리차의 베타글루칸이 장내 유익한 미생물의 성장을 도와주고 이는 면역력을 더욱 강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 건강이 개선됨에 따라 전반적인 면역력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보리차에서 나오는 수분이 표고버섯의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추출해내어 몸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깊고 풍부한 맛은 음료의 즐거움도 더해줍니다. 결론적으로 보리차와 말린 표고버섯을 함께 끓이면 면역력과 장 건강을 동시에 강화하는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보리차와 함께 끓이면 보약이 되는 3번째 음식은 레몬입니다. 레몬은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 유해산소를 제거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레몬에 포함된 시트릭산은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여 보리차의 소화 효능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리차의 섬유질이 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2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보리차의 항산화 효과와 레몬의 비타민C가 결합되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보리차가 장 건강을 지원하는 동안 레몬은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효소의 활동을 촉진하여 영양소 흡수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레몬과 보리차의 조합은 면역력 강화와 소화 개선 그리고 전체적인 건강 증진에 매우 유익한 음료가 됩니다. 보리레몬차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물을 끓인 후 보리를 넣고 중불에서 약 10분에서 15분 동안 끓입니다. 그런 다음 불을 끄고 약간 식힌 후 레몬을 얇게 썰어 넣거나 즙을 짜 넣습니다. 이때 레몬의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보리차에 잘 섞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채로 걸러내고 컵에 담아 즐기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꿀이나 다른 감미료를 추가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만든 보리레몬차는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며 건강을 챙기면서도 맛있게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리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4가지 경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리차나 보리가 들어간 음식을 섭취하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보리는 체내에 냉기를 더할 수 있어 이미 몸이 차가운 분들이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리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일부 사람에게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은 조심해서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리는 자궁 수축을 촉진할 수 있어 임산부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메가를 이용한 차는 젖의 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엔 섭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리차의 놀라운 효능과 보리차와 함께 끓이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리차 섭취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저렴하지만 건강하고 맛있는 과일과 채소들이 많습니다. 무턱대고 비싼 건강식품을 복용하기 전에 건강한 식재료로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먼저 가져보면 어떨까요? 앞으로 건강한 굴레 채널에서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식재료와 생활 습관에 대한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